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2.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연필의 양쪽 끝을 누르면 어느 쪽이 더 아플까? 당연히 뾰족한 쪽이지. 그럼 왜 그럴까? 글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연필 양쪽을 누르면 뾰족한 쪽을 누른 손가락이 더 아파요.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뾰족한 쪽이 더 많이 눌린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같은 크기의 힘을 주었을 때 연필의 뾰족한 쪽이 뭉툭한 쪽보다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더 작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더 작죠? 그러면 같은 넓이에 작용하는 힘은 뾰족한 쪽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뾰족한 쪽이 더 많이 눌려서 더 아픈 거예요. 자, 이렇게 접촉하는 단위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단위는 뉴턴이겠죠. 나누기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단위는 제곱미터 해주면 1제곱미터에서 받는 힘의 크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압력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거나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제곱센티미터이면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로 쓰겠죠. 등등 압력의 단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압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요. 스펀지 위에 올려 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스펀지가 많이 눌릴수록 압력이 큰 거겠죠.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스펀지가 가장 많이 눌린 다가 압력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 다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자, 비교해보면요. 나가 스펀지가 더 많이 눌렸으니까 나의 압력이 가의 압력보다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두 개씩을 비교해 볼게요. 자, 가와 나는 삼각 플라스크와 스펀지의 접촉 면적이 같은데 가는 물을 조금 넣었고 나는 물을 많이 넣었는데 물을 많이 넣은 나가 그 힘인 중력의 크기가 가보다 크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나가 크고요. 그때 압력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가 컸었죠. 자, 따라서 압력은 힘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이 가나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클수록 분자가 크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나와 다의 경우에는 넣은 물의 양이 같으니까 이 힘의 크기가 같겠죠. 힘의 크기가 같은 나와 다를 비교해 보면 이 스펀지와의 접촉 면적이 다른데 접촉 면적이 다가 더 작죠. 그때 압력의 크기를 보면 나보다 다가 더 압력이 컸었죠. 그러니까 압력은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나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이 식에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좁으면 분모가 작죠? 그러면 압력이 큰 값이 나오겠죠. 2번 압력을 이용하는 그 원리와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력을 크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압력을 작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촉 면적을 좁게 하죠. 그러면 분모가 작으면 이 압력값은 커지게 되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예가 못, 송곳, 압정, 바늘, 칼, 하일, 굽 등이 있어요.
자, 우선 못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끝이 뾰족한 못은 쉽게 박히지만 끝이 뭉툭한 못은 잘 박히지 않죠. 그것은 끝이 뾰족한 이런 못은 접촉 면적이 좁으니까 압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박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송곳이나 압정이나 이런 바늘 같은 경우도 끝이 뾰족하고 그러면 접촉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압력이 커서 쉽게 박히는 거예요. 자, 하이힐 굽도 마찬가지인데요. 비 오는 날에 하이힐을 신은 사람과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걸어갈 때 이 발자국을 보면요. 발자국 깊이가 이 하이힐 자국이 더 깊게 남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이 하이힐이 땅과 접촉하는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서 더 큰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땅이 깊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이힐을 신은 사람한테 밟히면 압력이 크기 때문에 발이 무척 아픈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이제 분모가 크니까 압력이 작아지겠죠? 자, 이걸 이용하는 예가 스키, 스노보드, 설피, 트럭의 바퀴수 등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눈 위를 신발을 신고 걸으면 눈 속으로 발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이 넓은 스키나 스노보드를 신으면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 발이 눈 속에 빠지지 않고 이동하기가 편한 거예요. 자, 비슷하게 그 강원도 같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 설피라고 하는 것을 신는데요. 이렇게 밑면이 넓은 설피를 이 신발에 덧대어서 신으면 눈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발이 눈 속에 빠지지 않고 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예로 자, 승용차는 바퀴가 보통 4개인데 짐을 많이 싣는 트럭은 바퀴가 4개보다 더 많잖아요. 그 이유는 트럭은 무겁기 때문에 바퀴가 4개면 바퀴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의 수를 늘려서 이 접촉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 1개가 받는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바퀴가 터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이번에는 압력 중에서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림처럼 페트병에 쇠구슬을 넣고 흔들어 보면 쇠구슬이 이 페트병 벽에 충돌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힘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방금 실험한 것처럼 페트병에 쇠구슬을 넣고 흔들면 쇠구슬이 페트병 벽을 누르는 압력을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쇠구슬은 기체 분자를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처럼 페트병에 기체 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끊임없이 운동해서 이 용기벽에 충돌하게 되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뭐냐면 기체 분자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죠.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압력이니까 기체의 압력도 기체 분자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걸 단위 넓이, 뭐 예를 들어 1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기체 분자가 여기에 충돌을 하면서 힘을 주겠죠. 그때 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이 힘들의 총 합력이 바로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도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나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 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해요. 이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풍선의 모양이 왜 둥글까요? 이유는 풍선 속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해서 이 풍선의 벽에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체의 압력은 이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풍선의 모양은 둥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기체 분자의 충돌의 수가 많아져서 기체의 압력이 커진대요. 자, 예를 들어서 농구공으로 알아볼게요. 바람이 빠진 농구공에 지금 기체 분자가 들어있는데 이 기체 분자는 공기니까 이 공기는 주로 이제 구성 성분이 뭐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 등등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요런 공간들은 다 빈 공간, 즉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에 지금 이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때 이 바람이 빠진 농구공에 공기를 더 넣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기체 분자가 농구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더 많은 기체 분자가 농구공의 벽에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체 분자의 충돌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기체의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농구공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체 분자의 수가 기체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체 분자의 그 충돌의 수가 많아져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을 이용해서 마술을 해볼게요. 저절로 떨어지는 컵이에요. 먼저 두 개의 컵을 겹쳐서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에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컵을 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실험에서 본 것처럼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 컵 사이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두 컵을 떼어낸 걸 볼 수 있었죠? 왜 이렇게 하면 두 컵이 떨어지게 될까요? 자, 왜냐하면 두 컵 사이에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면 이 공기가 컵 사이로 들어가서 이 컵 속에 여기에 공기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컵 속에 그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충돌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기체의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바깥쪽 컵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안쪽 컵은 앞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 컵이 떨어지는 마술이었어요. 공기는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공기가 나를 때려요. 나도 멍멍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가 나를 계속 때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이제 큰 대자에 이제 기체 압력. 그쵸? 그러니까 큰 기체의 압력, 뭐 대기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 있죠? 땅. 지표에서 받는 대기압은 뭐냐면 지표에서 이 대기 1000km까지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는 기체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에서 받는 이 대기압의 크기를 일기압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